김제에서 일가족 10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지역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확진된 초등학생과 접촉한 친구와 가족, 교사 등 3명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다음 달 13일까지 연장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되며 일용 근로자가 선제 검사도 다음 달까지 진행됩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일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자율주행 시험장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전북도는 4호 방조제의 도로를 조성하면 국내 최장 주행 평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인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제에서 일가족 10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지역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20일부터 21일 오후 6시 현재 김제시에서 초등학생 등 일가족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된 초등학생과 접촉한 그부와 그부 가족, 담임교사 등 3명도 확진돼 누적 감염자 수는 13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은 900여 명을 검사했으며 172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이들 비롯해 도내에서 20일부터 이틀 동안 18명이 확진됐는데요. 지역별로는 김제 12명, 익산 3명, 전주, 장수, 해외 입국 각각 1명입니다.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4일 0시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연장합니다. 전북도는 내 외국인 일용근로자 선제검사를 6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의무적 선제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되며 6월에 열릴 예정인 4개의 축제 행사는 취소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전환됐습니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0시 20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47살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손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일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는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대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실군은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우남면 이주단지에 대한 2차 일반 분양을 진행합니다. 이번 일반 분양은 8필지 4,6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추진되는데요. 이주단지는 지난 2014년 국비 137억 원을 들여 우남면 쌍암리 일대에 총 121필지 11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며 현재 74가구가 입주해 있습니다. 옥정호 인근인 이곳에는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등 편의시설과 임실 영어체험 학습센터 등이 들어섰습니다. 최근 한 방송인이 비혼 출산을 선택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자발적 비혼모가 됐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혼 출산을 부추기는 비정상 가족이라며 출연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빠의 역할까지도 그런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보육이나 양육에 있어서의 그런 준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비혼 임신을 한다면 아이들한테 좀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난자의 수명 때문에 그렇게 당장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어도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개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녀가 쏘아올린 작은 공. 과연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건강가정기본법을 살펴보면 혼인과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구 구성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를 보면 2010년 23%대이던 1인 가구 수는 2015년에 27%로 늘었고 2019년에는 614만 가구를 넘어 전체의 30%를 웃돌고 있습니다. 반면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점차 줄면서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 전통적인 법률혼을 거부하고 동거와 사실혼, 비혼에 이어 비혼 출산까지 선택하는 경우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자녀의 성도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엄마의 성도 따를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공감하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이제 시대는 지났으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뭐 성 문제는 아기의 책임자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다. 다양성의 시대, 보이는 틀은 바뀌어도 가족의 본질은 변하지 않겠죠.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삶의 안식처가 되는 가족.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포용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무게가 실리는 가정의 달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의 축사 사고 사망자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 발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축사 사고 발생률 1위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 요구되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북 지역 축사 지붕공사 사고 사망자는 모두 14명에 달합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2명, 2019년 6명, 2020년 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축사 사고 사망자 가운데 전북 지역 사망자가 가장 많습니다. 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로 축주가 건물 위에서 작업해야 할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축사에는 대부분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축사 지붕은 대부분 기본 높이가 4m 이상으로 지붕 보수 작업은 매우 위험한 작업에 속합니다. 주로 축사 지붕을 교체하거나 고치는 작업이 많은데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같은 축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읍시와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순정축협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붕을 개선하거나 이렇게 고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추락사고도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까지 또는 이제 중병까지 이렇게 중상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빈발했는데 오늘 이렇게 그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지붕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좀 안전한 장치를 좀 만들어 보자. 축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작은 방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안전의식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축협 또한 이번 업무 협약에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향후에는 축사 사망 사고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락 사고 시 사망 위험 감소를 위해 안전모와 방호망 등 안전세트 대여와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들, 축사 관련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 캠페인 등 공동 홍보 활동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재난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 인력의 필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당정청은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공의대 설립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만이 시작된 임신부가 충남의 한 공공의료원으로 급히 실려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이 임신부를 받아준 도내 유일한 곳입니다. 다행히 산모는 저녁 6시 반쯤 건강한 첫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이 시골에서 저기까지 대도시까지 그때 한 40-50분 걸립니다. 40분. 산안까지. 힘들죠. 무섭죠. 그래서 그게 나를 여기서 10년 동안 근무하게 원동력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공공의료인을 양성하는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던 남원시입니다. 후보지까지 검토되고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도 있었지만 4년째 안개 속입니다. 지리산권의 내륙 깊이 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의료 수준 서비스가 떨어지는 사각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전라북도뿐 아니라 인근의 경상남도, 전라남도. 하지만 이를 위한 관련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불발돼 21대 국회로 넘어와 계류 중인 상황. 이미 반대 의사를 밝혔던 의사협회나 야당과의 합의점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최근 의협 지도부가 새로 출범한 만큼 백신 접종의 추이를 파악하면서 의협과 대화 협력을 통해서 연내 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제도에 변화가 필요한지 묻는 정부 조사에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답변율이 절반을 넘습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확대나 의료 취약지역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공주와 경북 안동 등에서도 공공의대 유치에 나서는 상황.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재난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발효식품 산업의 중심지인 순창군에 국내 대표 곰팡이를 산업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네, 일본 수입에 의존했던 발효 미생물을 국산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최근 순창군 전통 발효 문화산업지구에 조성된 발효 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입니다. 3,700제곱미터 부지에 3층 규모로 건립된 이 센터에는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순창 지역에서 연구되고 있는 제1호 황국 곰팡이를 비롯한 산업용 균주를 대량 생산해 기업체에 제공하게 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제품 생산에 들어가 국내 100여 개 기업에 발효 미생물을 공급할 경우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통 발효식품의 진정한 자주 독립을 목표로 100% 토종 우리 고유의 미생물을 최첨단 자동화 대량 생산 설비를 통해 발효 종균을 생산하여 K푸드, 특히 대한민국 전통 발효식품 산업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국산 곰팡이는 일본 곰팡이보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과가 우수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발효식품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산업화한 곰팡이가 없어 대부분 일본 등 해외 제품에 의존해 왔습니다. 장류와 발효 연구뿐만 아니라 발효 미생물을 연구 생산하여 우리나라 미생물 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미생물을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로열티는 해마다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발효 미생물 산업화를 통해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해외 수출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국 춘향 선발대회에서 미스 춘향 진에 선정된 김민설 씨 등 입상자 6명이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남원 홍보대사가 된 입상자들은 김 씨와 미스 춘향선 김민지 씨, 미 이사라 씨 등입니다. 이들은 제91회 전국 춘향 선발대회에서 대한민국 전통 미인으로 뽑혔으며 앞으로 3년 동안 남원의 관광, 축제, 문화, 농특산품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김남 아나운서, 네. 부부의 날이 왜 5월 21일일까요? 5월인 거는 가정의 달이니까 5월일 것 같고 네. 21일은 잘 모르겠네요. 자, 숫자 2와 2를 보면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 날이어서 바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재치 있고 또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네. 날짜였는데 그럼 이번에 제가 물어볼게요. 네. 부부의 백년해로에서 해자가 무슨 해자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자는 좀 약해서. 네, 함께해. 함께해. 라는 글자라고 하는데요. 네. 부부가 함께 사이좋게 함께 늙어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기쁜 뜻이 또 있습니다.
있었네요. 그런데 또 그냥 볼 때에는 100년을 해피하게 늙어간다 이렇게 또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부부의 날입니다. 인생의 동반자에게 사랑한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 곳에서 이렇게